네, 코로나19 관련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신 의원님, 조금 전 저희가 함께 들은 것처럼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1명이 나왔어요. 이게 수도권 확산 이후로 400명 넘은 거 처음인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환자 발생 수가 200명대에서 300명대 그리고 400명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확산세가 계속되니까 방역당국은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목소리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이제는 방역 수칙 준수만으로도 부족하며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 증가세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3단계로 이제는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예, 3단계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국회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은 그리고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은 3단계가 됐을 때 우리 생활의 여파가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격상 기준이 3가지 정도로 있는데요. 특히 전일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들이 일주일에 2번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 생활방역위원회라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이런 단체들과의 좀 논의를 통해서 이게 과연 3단계 격상이 지금 상태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얼마 전에 그 결과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3단계가 당장은 격상되지 않았으나 우리 국민들은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조만간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우리가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단계도 지금 검토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확진자가 154명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였습니다. 특히 이 구로구 아파트 관련 확진자가 오늘 오전 기준으로 28명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구로구 소재 아파트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구로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23일 최초 확진 후 25일까지 4명, 26일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28명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아파트 해당 동은 268세대 500여 명이 거주 중으로 서울시는 역학 전문가, 건축 전문가, 설비 전문가 및 질병관리본부, 구로구와 함께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1차 현장 조사 중입니다. 하수구,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감염 경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 기자, 이 구로구 아파트 관련 확진자 늘어나는 것도 심상치 않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이 구로구 아파트 관련 확진자는 지금 28명으로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로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8명이고요. 그리고 그 금천구 공장에 육가공 공장에서 확진된 사람이 20명인 겁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금천구 육가공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역학조사에 보니까 20명이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아직 이 아파트와 공장에서 감염의 선후 관계는 좀 조사 중인 상황이고요.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은 이 육가공 공장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 생산품이 이렇게 바깥으로 유통됐을 경우에 감염이 있다고 보고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되는 부분이 이 아파트 주민 확진자들은 같은 동 같은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총 5집이고요. 8명입니다. 그래서 이 5집이 모두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107호, 207호, 307호. 아, 세로로 그러니까 같은 그렇죠. 세로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층에 한 3명 정도 살고 고층에 2명 정도 이제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구로구에서는 이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감염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같은 아파트, 그것도 같은 라인에서 이제 감염자들이 발생했다라는 게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뭐 화장실 환기구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 의원님께서는 이거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봤을 때는 역학조사로서 조금 더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요. 네. 저층에서 세 층, 그리고 고층에서 두 층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은 연결된 뭔가의 개연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기존에 이런 공기 감염 전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례가 없었던 만큼 네네. 이런 환기구를 통한 감염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전파 특성, 특히 엘리베이터를 통한 접촉이나 여러 가지 예. 기존의 사례들을 조금 더 엄밀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네. 역학조사가 이럴 때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요. 더더욱이 지금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네. 공기 감염이나 여러 가지 에어로졸 감염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었지만 개연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항상 좀 엄밀히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 조사가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실 2003년에 홍콩 사스가 유행했을 때 이 아파트 간 전파 사례가 있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에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네네. 이 아파트 화장실 환풍구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예.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 당시 조사 결과 동생 집을 방문했던 남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렸는데 이 바이러스가 포함된 에어로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윗집 사람이 환풍기를 트니까 이 배관이 욕실 배관이 말라서 이 배수구 등을 통해서 에어로졸이 퍼졌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당시 이 아파트에서만 300명이 넘는 주민이 사스에 걸렸고 40여 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도 홍콩 다른 아파트에서 이 3층과 13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었는데요. 당시 배기관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전파된 것 아니냐 그런 의심도 한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다음 이런 거 하면 이제 서울 은평구에는 미용실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은평구 미용실에서도 이 9명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한 명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동료 직원 3명과 또 그들의 가족 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최초 확진자가 지난 10일부터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있었다는 걸 파악하고 이 확진자의 증상 이틀 전부터 확진된 날까지 미용실을 방문한 사람 모두에게 지금 문자를 보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200명 정도 검사를 받았고 추가로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한 속보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본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956명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23곳에서 2차 이상의 전파를 하고 있다고 지금 발표가 있었고요. 또 8.15 광화문 집회 확진자가 54명 추가가 돼서 지금까지 모두 27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 아파트 관련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8명이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미용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 생활 공간인데 조금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지금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전파에 취약한 곳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그런 폐쇄된 실내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은 머리를 하러 가게 되면은 최소한 1시간 또는 길게는 4시간까지도 상주하면서 네.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벗어야 되잖아요. 예, 사실. 특히 보통은 머리를 할 때 마스크를 벗고 또 머리도 감겨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하는 경우보다는 벗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는 네. 솔직한 현 상황이고요. 예.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미용 도구들이 사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접촉으로 인해 갖고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미용사의 손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국회도 코로나19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정말 지금 예외인 곳이 없는 상황인데 우 기자, 지금 국회는 무슨 일로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돼서 지금 폐쇄가 된 거죠? 네.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담당하는 한 언론사의 이 사진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어제 오전 9시쯤에 국회에서 열렸던
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이 기자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이 기자가 지난 22일에 만났던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결국 이제 국회는 본청 건물과 의원회관, 소통관을 일시 폐쇄하고 지금 현재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가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취재했다고 하니까 궁금한데요, 의원님. 그렇다면 이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지도부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겁니까? 예, 실제로 그 역학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민주당 지도부 14명, 그리고 당직자가 18명, 한 50여 명 이상이 접촉, 직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오늘 역학조사 결과 일부 보도된 것을 보면은 일부는 그 위치에 따라서 구역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능동 감시자로 분류돼서 우선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가격리에서는 조금 제외되는 경우도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제가 2주 전 정도에 원내대표 회의 때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예. 이런 코로나가 국회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자세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예. 역시나 우리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우리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예인 것 같습니다. 예. 네.